내리막길입니다. 중앙선 없어요. 불박차가 오디오는 없습니다. 오디오 없고요. 내려가는데 차가 없네요.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근데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네요. 저기 흰색 차 좌회전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차가 나는 멈췄는데 다시요. 여기서요. 쭉 가다가 상대차 저쪽 가고요. 난 여기서 저 차가 올라오죠? 오르막으로 올라와요. 나는 여기 멈췄는데 와서 꽝. 이번 사고 저는 교차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내려가는 차 올라오는 차 서로 교행이 안 될 때는 내려가는 차 우선이잖아요. 내가 우선권이 있지만 그때 저는 멈춰줬는데 저 차가 올라오면서 잘 안 보이면 천천히 올라지는 쑥 가서 저를 때렸어요. 근데 제가 빵까지 해줬어요. 그 차를 보고 빵 하면서 번쩍번쩍 해줬거든요. 근데 오디오는 없어요. 이번 사고 저는 100대 0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는 100대 0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대 빵이어야 된다. 80대 20, 60대 40, 셋 중에서 투표해 보시겠습니다. 투표 시작. 다 됐군요. 90%는 100대 빵입니다. 그리고 80대 20이라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100대 빵 90, 80대 20이 10%. 불박차가 자차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방법이 없네요. 저희들이 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박차 운전자가 나홀로 소송하셨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셨는데요. 경찰에서 처음에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불박차 보고 가상의 중앙선 침범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가상의 중앙선은 차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가상의 중앙선 침범이지 교행이 안 되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은 내리막 비탈길 길에서는 내려가는 차 우선이잖아요. 근데 저는 멈추기까지 했는데 제가 왜 가해 차량이 했더니 경찰이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피해 차량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작성해 준 약도를 보겠습니다. 약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교차로 네모 박스는 여기입니다. 요 네모 박스인데 차는 여기 있어요. 불박차는 여기인데 여기서 올라간 차가 빵 때린 겁니다. 아까 보신 블랙박스 영상보다 항상 내 영상보다 내가 뒤에 있다고 그랬죠? 최소한 1m 또는 2m 또는 경우에 따라 3m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요 네모 박스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교차로 네모 박스 들어가기 전에 멈췄잖아요. 서행을 했으니까 멈출 수 있었지. 아까 처음에 좀 더 속도가 빨랐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그 앞에 교차로인 근처에 와서는 제가 속도를 느리게 가면서 상대차가 올라오길래 그 차한테 빵 하면서 좀 멈췄어요. 근데 저 차가 그냥 똥려고 날 때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100대 0 아닙니까? 나홀로 소송했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작년 1월 8일 선고됐습니다. 원고가 일시정지했다. 그래, 불박차가 섰다. 또는 서행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 인정한다. 그래서 60대 40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상대차는 그냥 쑥 왔고 나는 서행했기 때문에 일시정지했고 난 멈췄는데 그 차가 때렸는데 근데 60대 40이래요. 억울하죠. 그래서 항소했습니다. 항소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변호사님, 항소심 결과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심 판결입니다. 결과가 많이 아쉬워요. 근데 2년간 긴 소송, 나홀로 소송하면서 이분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도 제가 검토해드렸고요. 준비서면도 검토해드렸고요. 열심히 싸우셨어요. 상대는 변호사가 나왔어요. 1심도 변호사랑 싸우시고 2심도 변호사랑 싸우셨습니다. 근데 아쉬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합니다. 많은 도움 주셨는데 판결 내용 보니까 제가 열심히 주장한 거 그게 판결의 영향이 판사들이 그걸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는 요 네모 박스. 나는 네모 박스를 안 들어갔다. 근데 저렇게 쑥 와서 날 때렸다. 이 네모 박스가 포인트다. 그리고 이분도 그걸 열심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변호사님 많은 도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결과는 좀 안 좋지만 아쉬움 가득한 판결.
보시죠. 항소심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지난 2월 3일 선고했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차 2대 교행이 어렵다. 그렇죠. 길이 좁아요. 상대차가 불박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를 지나서 들이받았다. 그렇죠. 상대차가 먼저 신호도 없는 교차에 진입했다. 불박차가 내려가면서 저 올라오는 차가 보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행하거나 또는 상대가 올라오는 거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그럼 서둘러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렇습니까? 서둘러서. 자, 여기서 지금은 저 흰색 차만 보이죠? 그 다음에 저게 블랙박스는 앞에 있어서 보이지만 저 경사져서 불박차 운전자 눈에 저게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멈춰요. 여기 멈췄어요. 요 차랑 이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나 요거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 그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저 차는 그냥 쑥 올라와서 들이받습니다. 저 차 오르막 올라오면서 안 보여요. 하늘 보고 쭉 올라왔다 그냥 ปึ๊. 상대차가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서 들이받았다. 상대차가 먼저 진입했다. 나는 내려가면서 그 차를 충분히 살필 수 있었다. 그런데 상대차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서둘러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서둘러 들어가려고 그랬나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저 차가 오고 나가고 여기서 나 여기 멈췄는데 아이고 이때 빵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비록 불박차가 먼저 정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하나 뭘 여지가 있어요? 정차했죠. 먼저 정차했잖아요.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정차하여 사고를 막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40이다. 항소 기각됐어요. 어떻습니까? 저게 60대 40입니까? 불박차가 저 올라오는 차를 못 볼지도 몰라. 그럼 내가 여기서 미리 가서 자, 쭉 가자. 가서, 저 차는 우회전하는데 그 뒤에 차 한 대 올라오네. 요 차가 날 못 보지. 여기서 미리 여기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네, 그랬어야 될까요? 오르막으로 올라오는 차는 잘 안 보일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좀 해줬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이라고 근데 그렇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10%는 80대 20을 선택하셨어요. 즉 100대 0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불박차에게 좀 더 조심하지. 거기 가파르잖아.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근데 빵도 했다는 거예요. 빵도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60대 40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불박차가 40%만 잘못했을까요? 이걸 선진입이라고 볼 수 있게 이 선진입? 이게 선진입입니까? 네. 자, 먼저 진입했다. 먼저 어떻게 진입하나요? 여기에서 쑥 불박차가 저기서 올라온 차를 잘 보고 서행하면서 잘 봤어야지. 그 차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차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멈출 줄 알았죠. 그런데 불박차 왜 서둘러서 들어가려고 그랬어. 멈추긴 멈췄지만 너무 가깝잖아. 그게 잘못이야. 그게 40%만큼 잘못했을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상고는 못해요. 소액사건은 항소심이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차로 내용박스 안에 난 들어가기도 전에 멈췄는데 그런데 이걸 40%나 원고에게 잘못 있다고 그렇게 판결했나요?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 근 2년 동안 나홀로 소송하시면서 수고도 많으셨고요.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분이요. 웬만한 변호사랑 소송하시다가도 이제 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습니다. 참 인생에 안 해도 될 경험했다. 네, 그렇게 그냥 편하게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젠 잊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자차 보험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왔는데요. 자차 보험이 돈이 좀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험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나홀로송 쭉 하셨던 분들 제가 한번 모셔서 같이 나홀로송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고 또 어떤 점은 또 좀 보람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송 같이 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원에서는 60대 40이지만 그러나 투표 결과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0%였고 80대 20이라는 의견이 10%였고 60대 40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참, 저 타이거 우즈가 다쳤대요. 타이거 우즈가 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네, 거기 갔다가 다쳤다는데요. 그 어떤 기자가 그거 저한테 저 질문하고 싶대요. 통화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생각났네. 늦으면 여기 마감 시간 때문에. 여보세요? 아, 네네네네. 내가 잠깐 금방 전화해 준다고 까먹었다가 지금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나 지금 저 유튜브 방송하다가 지금 연결했는데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예, 저 아까 뉴스에서 잠깐 봤어요. 예, 예. 예. 네. 아, 스키드 마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스키드 마크는 이 똑바로 된 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럴 때 마지막에 그냥 급제동하면 끽 하면서 타이어가 바닥에 끌리면서 생기는 건데요. 근데 요즘은 그 ABS 있으면 스키드 마크가 잘 안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못 밟았거나 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 커브길에서 밖으로 떨어졌으면 그 스키드 마크가 생길 수가 없죠. 거의 저 커브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마구 달리다 보면 그게 과속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과속이면은 커브길에서 천천히 가야죠. 이렇게 커브 돌 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 빨리 달리면은 이 원심력에서 팍 튕겨나가잖아요. 그때 브레이크 잡더라도 위험하다 느끼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 0.7초에서 1초 걸려요. 그런 사이에 벌써 난간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네. 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예요? 아. 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니까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을 그걸 후원을 해줬군요. 예, 예. 아, 그건 운전자 잘못이죠. 좋은 차 줬으면은 잘 타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커브길에서 천천히 가야 돼요. 야, 이거 차 좋네. 천천히, 잘 나가네. 빵! 그러다 보면 튕겨나가는 거죠. 예. 그게 자기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만에 사고 났어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몇 킬로 우정 중이다 사고 났어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사고 났으면, 이 차가 민감하네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 그래도 뭐 몇십 킬로 왔으면 그동안에 오면서 커브길이 똑같은 거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운전자 잘못이지, 그게. 무슨 놈 자동차한테, 예, 예. 그거는 그냥 계속 밟아. 그래,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그 친구가 옛날에도 한번 좀 빵 하다 사고 낸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냥 요번에도, 새 차 괜찮은데? 그러다가, 한번 밟아볼까? 그러다 보면은 사고 나죠. 커브길에서 과속하면은, 그거는 운이 좋으면 사고 안 나고요. 네. 예, 운이 아주 좋으면 사고 안 나요. 거기가 그 커브가 몇 도저 커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완만한 커브 같으면은 길도 넓고 완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길이 좁고 커브가 좀 심하면은 그러면 튕겨나가죠. 네. 예. 예. 내리막길은 더 천천히 가야죠. 예. 예. 그러니까 커브가, 자, 내가 이제 저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커브를 하시면은요,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쪽에 붙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내리막이 그러면 내리막이 더 속도가 가속이 붙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빠르면 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죠. 왼쪽으로 튕겨나가면 그 중앙선 넘어서 맞은편을 통과해서 그냥 그 밑에 떨어지죠. 길이 왕복 몇 차로예요? 4차로면 금방 넘어가죠. 이 두 개 차로밖에 안 되는데. 예, 이 커브가 심한 데서 빨리 달리면은 그냥 넘어가요.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로등이 있긴 한데 가로등이 좀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불빛도 별로 없고요. 밤 8시경에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빠르진 않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다시 여기서 이게 뭐야? 아니, 불이 하나 딱 켜 있긴 한데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파이프가 이딴 만큼 나와 있어요. 트럭이. 저 트럭이 2.5톤? 근데 2.5톤 트럭에 여기에서 이 뒤로 이만큼 나와 있는 이 파이프에 다시 보세요. 저 보이겠습니까? 이곳은 마침 여기요. 불빛이 또 없어요. 비상등도 안 켜고요.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좌회전에 들어와서 여기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트럭 기사가 문을 열고 있던 중이래요. 보이겠습니까? 가로등이 있긴 한데 이쪽 가로등하고 이쪽 가로등하고 간격이 좀 넓어서 여기는 좀 어두웠었대요. 그런데 저 트럭은 근데 서 있는데 왜 날 때려요?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 주장한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저거 안 보였어요. 저거 어떻게 피해요? 위에 붕 떠 있는 거를. 사람 밑에 있으면 제가 이 밑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게 붕 떠 있는 거 이거 안 보였어요. 저는 저 트럭이 100%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들이받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상대 트럭이 더 잘못했다. 상대 트럭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네, 92%는 상대 트럭 100% 잘못입니다. 상대 트럭이 더 잘못이 8%입니다. 블랙박스가 좀 어두워 보인다. 근데 어두워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중에 이거 이만큼 저게 얼마나 나왔을까요? 정확치는 않지만은 한 1m 이상, 1몇 m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트럭의 끝은 여기잖아요. 불도 잘 안 보이고요. 저럴 때는 이런 데다가 낮에는 여기다 빨간 그 천 달고 다니면 그래도 보이는데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여기에 반짝반짝 돌아가는 경광등 달아줘야 돼요.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이거 공중에 떠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2.5톤 트럭 위에 이만큼 떠 있잖아요. 그럼 내 집은 위에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위에 안 보잖아요. 밑에 보잖아요. 저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밝았었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상대는 자기네가 피해 차량이라 주장해요. 그리고 부딪히면서 아마 그 앞에 문 열고 있던 사람도 부딪혀서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소송하세요. 곧바로 소송하세요. 분심이 가지 마세요. 그래서 소송의 포인트는 운전할 때는 밑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높이가 얼마나 되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높이가 내가 1톤 트럭이니까 여기서 여기 부딪히네요. 조석 쪽 부딪혔어요. 만약에 조석에 누구 타고 있었으면 누구 죽을 뻔했어요. 운전할 때는 밑을 바라본다. 그리고 라이트가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향등 하면 위쪽까지 비치지만요. 밑이기 때문에 게다가 저 파이프, 녹슬은 파이프, 녹슬은 기찻길로 안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과연 법원에서 몇 대 몇을 판결할지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불박차 1차로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자, 정상적으로 녹색 시내 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한 대가 오더니 여기에서 슝! 저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오나요?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오토바이가 슝, 여기서부터 슝 했고 이렇게. 아마 불법 유턴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오토바이가 오른쪽에 들어온 오토바이. 자, 여기서 2차로 들어옵니다. 가운데쯤 오다가
그리고 여기서 휙. 요 차 지나고 나면 휙.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쭉 가도 되잖아요. 아까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는 앞에 차가 택시가 있으니까 저기서 그래 저 택시가 있어 나 택시 때문에 먼저 갈 거야. 예, 이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쭉 가다가 요거 때문에 먼저 가려고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사고 분심위에서 몇 대 몇 나왔을까요? 분심위에서 80대 20 나왔대요. 그러면서 저 소송하고 싶은데요. 아니 분심에서 80대 20이면 법원에서도 80대 20이에요. 가봤자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그 중간입니까? 투표 시작. 네, 92%가 100대 0. 80대 20이 4%. 90대 10이 4%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죠. 저 차가 여기 이거는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쯤 되면은 이 차로 가나 보다. 지금쯤은 운전자 눈이 여기를 볼까요? 저기 보지 않습니까? 이 앞쪽. 요거는 내가 일부러 보려고 그러면 보이겠지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못 보거든요. 요거 A필러 각은 아닌 것 같아요. 조수석 쪽에 A필러 각은 아니지만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라도 미리 좀 켜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네, 이거는 나는 이미 저 앞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만 보면 저 오토바이가 가운데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면서 저 가운데 나한테 좀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가까워지는데 이때 미리빵 그러면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20%는 좀 많아요. 많이 보면 20%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박차한테 10% 아주 많은 20%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저게 내 눈에 들어올까요? 나의 관심사일까요? 요즘에 소액 사건 분심이 결과 그대로 이런 판결들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분심이 결정과 같음. 그리고 가로 안에 써주는 그런 판사분들 계세요. 자, 밑자의 본전이 가보세요. 나빠봤자 80대 20이에요. 이런 건 소송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은 운전할 때마다 도리도리 까꿍 이렇게 어지러워. 그렇게 운전하면 어지러워요.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과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이 눈에도요 찍히긴 찍히죠. 운전자가 특수안경 끼고 하면 다 찍혀 있어요. 특수안경에는. 근데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 관심사는 요거는 오토바이 잘 가겠지. 나는 여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화면이 이상해졌어. 다시. 운전자는 오토바이 들어왔을 때 오토바이 잘 가겠지. 그럼 나는 그 앞을 보는 거다. 이만큼을. 이미 나한테는 스캐닝이 끝났어요. 저건 안전하다. 그럼 난 그 앞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92% 저랑 같은 마음으로 100대 0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있어요. 제가요 오토바이가 가운데서 왼쪽으로 좀 치우칠 때 그때 느낌이 안 좋아서 빵 해줄 생각 못 하셨나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 보고 빵 했습니다. 빵 했는데요 블랙박스 오디오가 없어서 녹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오토바이가 이어폰을 빼요. 이어폰 다시 한번 보시죠. 어이구 다시 한번 오토바이 이어폰 빼는 거. 마지막에 오토바이가 여기서 난 빵 했는데 오디오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폰 빼네요. 내 이어폰 지금 빼네. 그럼 더더욱이 100대 빵이어야 되겠죠.
혹시 그 차한테 오토바이가 치우칠 때 왜 빵 안 해줬어?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힐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빵은 했대요. 나중에 이어폰 빼요. 이어폰. 오디오 켜놓고 다니세요. 오디오 있었으면 명백하게 이거는 200대 빵, 300대 빵이잖아요. 지금 오디오 이어폰을 빼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벌점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또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벌점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100대 0 아닌데? 상대도 잘못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내가 100대 0 해줄게요.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불박차는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가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에요. 앞에 차 커브길에서 이런 앞에 차에 두 사람 타고 있었어요. 3주진단 나왔대요. 둘 다.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예. 또 보험사에서는 앞차 보험사는 불박차 100% 잘못이래요. 저는 좀 억울해요. 앞차가 잘 갈 줄 알았죠. 사방이 삥 돌았으면 제가 어떻게 피해요? 제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보험 처리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험 처리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하.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상대 측에서 뒤에서 들이받으니까 무조건 100대 0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케이. 병원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이 생겼어요. 우리 택시의 보험사가 이건 100대 0 아닌데? 100대 0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래? 알았어. 상대 측에서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퇴원해서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찰은 저희 아버지한테 벌점을 내렸습니다. 면허정지 됐습니다. 앞차에 3주 진단이면은 15점, 두 명에 30점이죠.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40점. 40점부터 면허정지예요. 개인 택시 40일 동안 일 못해요. 이 사고 정말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건가요? 사고도 사고지만 저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앞차에게도 30% 정도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94%는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6%는 앞차도 잘못, 불박차가 좀 더 잘못. 일반적으로 앞차의 브레이크를 보고 멈추게 되죠.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저 브레이크 잡을 때 나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보였을 때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0.7초 내지 1초 늦게 브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앞차는 쭉 앞으로 가는 거죠. 브레이크 잡아서 쭉 가고 나도 쭉 가서 쓰고. 앞차랑 나랑 0.7 내지 1초의 간격 때문에 그래서 안전거리가 필요한 거죠. 경우에 따라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꾹 잡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거리가 필요한 건데요. 근데 이번 사고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제대로 가서 멈추나요?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자 브레이크를 이 거리 충분해요. 이때 브레이크 잡더라도 저기 커브길이에요. 커브길이니까 천천히 갈라나 보다. 천천히 앞으로 쭉 가겠지. 근데 여기서 돕니다. 으아! 앞으로 갈 줄 알았죠. 브레이크 거기서 갈 줄 알았고 딱 바리케이드 딱 세워주면은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가 잘 가는데 앞으로 빠져줄 차가 바리케이드라서 밑에서 뭐가 툭 솟아오른 거예요. 저도 이런 사고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지 않겠는가. 앞으로 쭉 가는데 내가 들이받은 게 아니라 가서 거기서 지방경찰청 이의 신청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해보세요. 벌점 40점 큽니다. 일단 이의 신청하시고요.
그래도 경찰에서는 무조건 앞뒤 관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일단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인 과실 비율은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우리 보험사, 개인 택시 보험사가 이건 백대형은 아니지. 네, 생각 잘했어요. 분심이 거치지 말고요. 곧바로 소송 가서 법원에서 판단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1심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1심 판결이 시원치 않으면 항소심까지 꼭 가서 최소한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이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이의 없이 갑자기 일반 도로에서도 앞차 잘못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앞차 운전자, 참, 저걸, 과실 비율은 따지면 되죠. 따지면, 불박차 운전자는 해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다 해드릴게요. 보험사 직원이 미우면 보험사 직원한테 따지지. 왜 경찰이 접수해서, 경찰이 접수해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들 손목 비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약자라고? 그래, 너 개인 택시지? 우리 두 사람이야. 그래, 우리 3주 진단이야. 어디가 부러졌나요? 진단도 왜 3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2주랑 3주랑은요, 바로 그냥 그거 이웃사촌이에요. 저는 그래서 3주부터 중상, 3주 미만을 경상 그러는데요. 그것도 중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부러진 정도. 4주 또는 6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는 병원 가면 2주도 3주 끌어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에 접수, 경찰에서 과실비율 판단 안 해줘요. 경찰은 몇 대 몇이지 경찰은 판단 안 해줍니다. 왜 경찰을 굳이 접수를 합니까? 보험사끼리 하지. 참나. 물론 불박차 운전자도 앞으로는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 거리 충분히 두고 가세요. 근데 더 두세요.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희 브레이크 잡잖아요. 저 브레이크 잡으면 한 번 삥 돌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세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몇 대면 나오는지, 그리고 경찰 지방경찰청에 이의청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후기 올려주십시오.